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주제, 바로 직장 내 동료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팀원 간 업무 분배 문제로 답답했던 순간,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했던 기억, 또는 조직 내 정치 싸움에 휘말려 불편했던 경험이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국 직장인의 87%가 직장 내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72%는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갈등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이유를 아시나요?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생산성 저하,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동료와의 갈등이 계속되면 번아웃 위험도 커지죠. 셋째, 조직 전체의 사기 하락,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직률도 증가하죠. 실제로 미국 인사관리협회 SHRM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은 왜 생길까요? 동료와 갈등의 주요 원인, 대표적인 5가지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1. 업무 분배 불균형, 책임 회피와 무임승차.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회피하거나 나에게만 일이 몰릴 때 불만이 쌓인다. 특히 협업이 중요한 업무에서 특정 동료가 기여 없이 성과를 공유하려 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한 역할 구분과 책임 강조. 이 부분은 K님이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인데 언제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라고 직접적인 비난 없이 상대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대화해보세요. 문서화 및 가시화, 회의록, 업무 리스트, 메일 등을 활용해 역할을 문서화하면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은 이 부분이고 K님 역할은 이 부분이 맞죠? 라고 공식화해보세요. 상사와의 조율 요청. 계속해서 업무가 쏠리면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해 역할을 한번 조정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사에게 건의한다. 원인 2. 소통 부족 및 오해. 말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방식이 맞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쉽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의도가 없었지만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직접 대화로 명확하게 정리. 상대가 오해한 것 같다면, 그때 제 의도가 그렇게 전달됐다면 미안해요. 사실은 이런 의미였어요. 라고 직접 설명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빠르게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로 질문하기. 상대의 말을 바로 반박하기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보다는 직접 대화. 텍스트 문자, 이메일, 카톡 등 메시지는 감정이 오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하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해결해보세요. 원인 3. 성과 경쟁 및 공정성 문제. 비슷한 직급이나 역할을 가진 동료와 성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경쟁심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의 평가가 특정 동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불만이 쌓이죠. 해결 방법은 내 성과를 객관적으로 어필.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말하기보다 수치나 데이터로 자신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을 상사와 논의. 성과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협업으로 전환. 경쟁이 심한 동료에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로 강점을 살려 협력하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면 갈등을 줄이고 협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인 4. 성격 차이 및 업무 스타일 불일치.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즉흥적이고 유연한 스타일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협업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서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상대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적응. K님은 빠르게 진행하는 걸 선호하시고 저는 꼼꼼하게 체크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할 방법을 논의해본다. 공통 목표 강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프로젝트 성공이니까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하면 좋겠어요 라고. 개인의 차이보다 팀 목표를 강조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서로의 강점 활용. P님이 빠른 실행력이 강점이니 저는 디테일한 검토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율해보세요. 원인 5. 뒷담화, 편 가르기 및 정치 싸움. 직장 내 파벌이 형성되거나 특정 동료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지죠. 특히 같은 팀 내에서 소문이 돌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업무 효율도 떨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기 그리고 분위기 전환. 누군가 험담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가십을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직접적인 동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태도 유지 그리고 정당한 관계 형성. 편 가르기 분위기가 생기면 특정 그룹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동료와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한다. 다른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필요하면 상사에게 보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다면 팀 내 분위기가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상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각각의 해결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감정 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메시지보다는 직접 대화의 힘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아이메시지를 활용하는 피드백 기술도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상사나 HR을 활용하는 전략적 중재도 필요하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상사와의 갈등 영상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자. 둘째, 뒷담화하지 말자. 셋째,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 넷째, 온라인에서 감정 표출하지 말자. 다섯째, 무조건 상급자에게 넘기지 말자. 김영의 조직문화 컨설턴트는 말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호 존중과 전문성입니다. 직장 내 갈등, 이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실천한다면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